안녕하십니까 경마팬 여러분, 고배당 사냥꾼 강민입니다. 2019년 8월 17일 토요경마 이슈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토요경마는 출전 두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이번 주는 이 깨진 경주가 평소보다 좀 많아요. 그렇다 보니 또 분할이 되면서 단촐한 출전 두수가 있는 경주도 여러 개가 보이고요. 자, 오늘 토요경마에서 노림수를 두는 경주는 6경주, 9경주, 11경주입니다. 뭐 항상 그랬습니다만 가급적 배당이 낮을 수 있는 경주를 집중적으로 승부처로 노리고 들어갑니다. 6경주, 9경주, 11경주를 승부경주로 준비해 주시고, 이 전반부 레이스 4경주와 또 후반부 10경주는 현장 추천 경주입니다. 최대한 현장감을 살리면서 갈 텐데요. 역시 두둑한 배당이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토요경마는 6경주, 9경주, 11경주와 4경주와 10경주까지도 현장 승부처로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경주입니다. 국산마 입군 1300m 별정 시영경주입니다. 뭐 특별하게 보여준 내용이 없는 녀석들이 출전하고 있어요. 김정진의 오바마 스마트 군항이라는 마필이 최근 두 번의 경주에서 연속 3착을 하면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월 21일 경주 데뷔전에서는 안쪽을 파고 들어오면서 마지막 2착 싸움에 밀리긴 했습니다만 가능성을 보였고, 직전 경주는 또 빠른 페이스에서 외곽을 돌면서 3착에 머물렀는데 5번 스마트 군항이 배당판에 머리로 팔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요. 외곽에 있는 11번마 천하여제가 문성기수로 다시 안장을 교체를 했습니다. 안쪽에 특별하게 발빠른 선행마가 없어요. 그렇다 보니 11번마 천하여제가 선행을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죠. 4월 27일 문성기수가 6번 게이트에서 강하게 몰아서 선행을 나서면서 2착을 버텨냈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5번, 11번 액면 자체는 5번, 11번이 깜빡이로 팔릴 가능성이 높고요. 안쪽에 1번은 호쿠아리랑이 1번 게이트면 다시 한번 최적 전개를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라서 1번 호쿠아리랑도 배당판 바람이 예상이 됩니다. 물론 5번, 11번, 1번 뭐 다들 배팅권에는 가져갈 마필이죠. 그런데 강축이다, 이건 뭐 2차권 한 자리로 온다, 그런 느낌을 가질 수가 없어요. 뭐 편성이 약하기 때문에 약간 좀 등 떠밀려서 팔리는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뭔가 대한마권을 찾아보고 싶다는 건데요. 이 다비드 기수의 고반마 최강신기가 오늘은 해볼 만한 편성을 만났다고 판단을 합니다. 4월 7일 데뷔전에서 그냥 외곽을 돌다가 그냥 바닥을 쓸어버렸거든요. 근데 직전 경주를 보니까 스타트 자체는 여전히 빠르지가 않았는데 결승선에서 치고 올라오는 끝걸음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공백기 후에 말이 변한 거죠. 그래서 9번 최강신기는 오늘 선두권이 빠르지 않은 편성에서 쫓아가서 한 발을 더 쓸 수 있는 복병마 9번 최강신기 인기대수 좀 많이 밀려있을 것 같은데요. 요거까지도 이 정도 편성에서는 배당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기마는 5번, 11번, 1번 인기마로 팔리겠습니다만 9번 최강신기도 관심권으로 살펴볼 레이스입니다. 이경주입니다. 국산마 육군 1000m 별정 A형 경주 2세 10마 경주입니다. 다음 3경주와 이번 2경주가 분할이 됐는데요. 출전 도수는 8마리 단촐한 편성입니다. 1착 상금이 3,420만원, 4군에 해당하는 두둑한 상금이 지급이 되기 때문에 출전하는 모든 마필이 강공 의지를 보일 수밖에 없는 편성입니다. 안쪽 게이트 3번마 매니히어로와 1번마 매니챔프 직전에 같이 졌던 이 두 마리가 아마도 깜빡이로 팔리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1번마 매니챔프는 데뷔전 12번 게이트에서 외곽을 돌다 깨졌는데 오늘은 1번 게이트로 내려왔고 또 문생기수로 안장을 보강을 했어요. 3번마 매니히어로는 데뷔전부터 배당판 바람이 많이 불었던 녀석인데요. 이 탁트인이라는 마필이 선행을 했어요. 탁트인은 굉장히 스피드가 좋은 마필입니다. 선행만 보내주고 2위권 쫓아가다가 거의 뭐 2착을 버티는가 싶더니만 마지막에 덜미를 잡혔어요. 지구력이 부족한 모습을 보이긴 했습니다만 오늘은 3번 게이트에서 선행을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3번은 매니히어로가 아마도 배당판에 머리로 팔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1번, 3번 이 외에도 주목해야 될 마필이 몇 마리가 더 있어요. 2번은 흥행질주는
7월 26일 주행 재검 때 내용을 보니까 겁이 정말 많더라고요. 이게 대하시가 부족한 것이 이게 겁을 먹고 대하시가 좀 부족해서 뒤로 처지긴 했습니다만 4코너 이후에 외곽을 이렇게 딱 빼니까 외곽을 빼고 추진했을 때 그 탄력은 정말 좋았거든요. 이런 마필들은 좀 전개만 잘 풀리면 바로 데뷔 전부터 입상을 해줄 수 있는 잠재 능력이 있고요. 6번마 럭키 상훈이라는 마필이 6월 29일 데뷔전에서 강민이 이걸 좀 노렸던 녀석인데 결국 그 출전 제외가 돼버렸죠. 그 발주기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 고삐가 이게 끊어지면서 방망아 됐던 그런 내용인데 6번 럭키 상훈도 주행심사 내용은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 5월 17일 주행심사 내용을 보면 스타트 자체가 굉장히 빨랐는데 내측으로 기대는 그 모습 때문에 앞전에 붙지 못했던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리고 5월 31일 경주를 보면 또 선행마 이제 도주를 나서는 선행마 보내주고 거의 뭐 2차 선행을 하다시피 그렇게 전개를 끌어가면서도 5월 30일 날 완성도 높은 걸음을 보여줬던 마필입니다. 그래서 6번 럭키 상훈이 맘만 먹으면 여기서는 뭐 3번만 매니 히어로도 넘어서 선행 승부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6번만 럭키 상훈을 좀 더 강하게 읽어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뭐 감량 조건도 좋고요. 그래서 인기만은 1번, 3번 깜빡이로 팔리겠습니다만 2번 뭐 흥행질주도 고배당으로 관심을 두셔야 되겠고요. 6번만 럭키 상훈 6번 럭키 상훈이 좀 덜 팔리는 상황이면 여기서는 노림수를 둘 만한 마필이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우선 관심만은 6번마 럭키 상훈을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경주입니다. 국산마 6군 1000m 별정 A형 경주 2세 신마 경주입니다. 조금 전 2경주와 이번 3경주가 분할이 된 레이스인데요. 9마리 단촐한 편성입니다. 안쪽 게이트에 있는 1번마 PK 돌풍, 또 2번마 럭키 명호, 3번마 삼정 타퍼즈, 안쪽에 있는 1번, 2번, 3번 이 세 마리가 인기마로 팔리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PK 돌풍은 데뷔 전부터 1번 게이트 최적 전개를 풀어갔는데 결정타가 부족하긴 했습니다만은 착차가 크지 않았던 내용이거든요. 다시 한번 1번 게이트 뽑았고 이제 실전 경험을 마쳤기 때문에 1번 PK 돌풍도 실전만큼 주목을 하셔야 되겠고요. 2번마 럭키 명호가 안쪽 게이트에서 선행을 갈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에 많이 팔릴 텐데요. 7월 19일 주행심사 내용이 나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몰에 대한 검증이 되질 않았기 때문에 과연 여기서 편하게 선행을 갈 수 있느냐. 1번마 피케 돌풍도 맘만 먹으면 여기서 밀고 앞선을 갈 수가 있겠고요. 3번마 삼정 타퍼즈라는 마필이 또 주행심사 때 순발력이 좋았던 마필이잖아요. 그래서 3번 삼정 타퍼즈, 특히 3번 삼정 타퍼즈는 7월 12일 날 주행심사 내용을 보니까요, 이 3코너에서 외곽으로 이렇게 확 삐졌어요. 그러면서 거의 뭐 바깥 펜스 쪽을 돌면서 그렇게 능력 미달이 됐는데 7월 26일 주행 재검 때 보니까 선두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마필들은 모래를 맞지 않는 앞선 전개를 풀어가야 더 뜁니다. 3번 삼정 타퍼즈, 2번 럭키 명호, 1번 피케 돌풍 안쪽에 있는 이 세 마리가 선행 선의권에서 좀 치열하게 선두권 전개를 풀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마필 외에도 좀 주목해야 될 마필이 몇 마리가 더 있어요. 일단 7번마 더비스트가 인기도에선 살짝 좀 밀려 있을 것 같아요. 주파 기록이 그다지 좋지가 못하기 때문에. 하지만 7월 12일 주행심사 내용을 보면은 선두권 외곽 전개를 풀어가면서도 결승선에서 강추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걸음을 숨기려는 노력이 많이 엿보였던 녀석입니다. 그래서 이런 놈은 좀 상대적으로 덜 팔리면 봐줘야 되고요. 8번마 백제꿈이 7월 19일 날 주행심사 내용을 보니까요. 스타트 자체는 굉장히 좋았어요. 그리고 처음에 선행을 갔습니다. 근데 코너를 돌면서 안쪽에 있는 마필들에게 선행을 내줘요. 그리고 바로 선행 외곽을 이렇게 계속 갖다 비비면서 그럼에도 결승선 끝걸음이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안쪽에 있는 1번, 2번, 3번 중에 어떤 놈이 선행을 가든지 간에 백제의 꿈이 바로 외선에서 2반매까지 전개를 끌어가는 그림을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또 먼노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8번 백제의 꿈 역시 강하게 읽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기만은 안쪽에 1번, 2번, 3번이 팔리겠습니다만은 7번은 더비스트도 배당모로 주목을 하셔야 되겠고요. 8번은 백제꿈
백제 꿈을 좀 더 강하게 읽어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3경주 관심마는 8번마 백제 꿈을 관심마로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4경주입니다. 혼합 4군 1000m 별정 A형 경주 2세 신마 경주입니다. 짭짤한 배당을 노리고 공략하는 토요경마 전반부 첫 번째 현장 추천 경주입니다. 4번마 켄터키 망치와 11번 금자유 요 두 마리만 실전 경험이 있고요. 나머지 9마리는 모두 데뷔전을 치르는 신마들입니다. 그렇다 보니 당일 이 배당판에 어떤 놈이 인기마로 팔리느냐 그것도 좀 고민이 되는 상황인데요. 일단 주행심사 때 내용 좋았던 마필 또 주파 기록 좋았던 마필이 인기마로 팔 가능성이 높은데 2번마 슬립웰 5번마 DK 퍼미르 6번마 블랙펀치 2번 5번 6번 이렇게 세 마리가 대끼리 준 대끼를 팔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5번마 DK 퍼미르는 7월 19일날 주행심사 때 보니까요 선행마 외곽을 들어가면서 결승선 탄력이 상당히 좋았어요. 그래서 아마 이게 인기마로 팔릴 것이고 6번마 블랙펀치라는 마필도 7월 5일 주행심사 때 내용을 보니까 대하시가 좋더라고요. 그러면서 선행을 나서면서 결승선에선 상당한 여력감을 보여줬던 마필입니다. 안쪽에 2번마 슬립웰이라는 마필도 10번 게이트 7월 26일날 주행심사 때 10번 게이트였는데 외곽 전개를 풀어가면서도 상당한 여력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2번, 5번, 6번 이 세 마리가 인기마로 팔리는데 문제는 이렇게 세 마리 인기마 세 마리가 모두 몰에 대한 검증이 되질 않았습니다. 2번 슬리벨과 5번 DK 퍼미르는 외곽 선입으로 모래를 안 맞았고 6번 블랙펀치는 선행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모래를 맞지 않았죠. 근데 과연 여기서 2번, 5번, 6번 이런 마필들이 모래를 맞지 않는 전개를 풀어갈 수 있느냐 그거는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경주가 터지면 와장창 터질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인기마 팔린 녀석들이 모래를 맞고 다 부러지는 그림까지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최대한 현장감을 살리면서 갈 텐데요. 이번 4경주를 신마 경주 좀 까다로운 경주를 강민이 추천 경주로 노리는 이유는 여기서는 강하게 노리는 아주 찐하게 고배당을 노리는 강민의 관리 마필이 있습니다. 주행심사에서 뭐 보여준 내용이 없어요. 그렇다 보니 뭐 인기도에서 많이 밀릴 수밖에 없지만 기본 사이즈는 이번 경기 출전하는 모든 신마 중에 제일 센 놈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상위권까지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혈통적 기대치도 있고 또 강민이 들은 내용도 있고 그래서 그런 강민의 관리마를 여기선 대가리로 세워놓고 때릴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의외로 좀 배당이 엮이면서 후차권 도전에서도 배당이 엮이는 그림을 그려볼 수가 있어요. 10번마 에이스 찬이 지금 게이트가 외곽으로 밀려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덜 팔릴지 모르겠는데 일단 7월 5일 주행심사 내용을 보니까 몰에 대한 반응이 나쁘진 않습니다. 결승은 뚝심도 좋았어요. 이런 마필 조심을 해야죠. 일단 쫓아가서 한 발을 더 쓸 수 있는 그림이고 8번마 문학 리워드라는 마필도 7월 12일 주행심사 내용을 보니까요. 몰에 대한 반응이 나쁘진 않았어요. 약간 좀 끌리는 맛이 있긴 했습니다만 실전에서 즉시 가능한 전력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민이 노리는 충마에 8번마 문학 리워드라든가 10번마 에이스찬 이런 게 동반 입상을 하면 여기서 뭐 대박 배당이 터지는 그런 그림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4경주는 신마 경주고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일단 적중이 되면 배당은 두둑하게 나아질 수 있는 편성이기 때문에 최대한 현장감을 살리면서 가겠습니다. 현장 추천 경주로 강하게 노리는 레이스입니다. 5경주입니다. 국산마이꾼 1700m 별정 C형 경주입니다. 부진마필들이 출전하고 있는데 1700 중장거리 레이스입니다. 전개 상황을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1번 게이트의 선사인 특급이라는 마필이 게이트를 너무나 잘 뽑았네요. 직전 경주는 이 한월스타라는 1번 게이트에 있는 한월스타가 있었는데 그 외곽에서 계속 비빈 거죠. 1번, 2번 요 두 마리가 앞선에서 계속 비비면서 뭐 넘어가려고 하다가 제대로 넘어가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결국 앞선이 뭉개지는 선두권이 공멸해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던 레이스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정도 편성에서는 1번 선사인 특급이 그냥 단독 선행이죠.
여기서 뭐 선사인트급의 선행을 견제할 만한 마필이 있나요? 뭐 보이진 않잖아요. 그래서 1번 선사인트급이 선행이고 에이스 동키 정도가 좀 2반매 전개는 끌어갈 수가 있겠는데, 일단 1번만 선사인트급이 여기선 그냥 단독 선행입니다. 단순한 선행만 아니지만 쫓아가도 되는 마필이긴 하지만 1번 게이트에서 1700은 바로 코너를 꺾잖아요. 선행을 하면 편하게 자기 페이스를 유지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1번 선사인트급은 어떻게든 이 편성에서는 2차권 한 자리는 온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1번 선사인트급을 놓고 후착을 찾는 경주인데요. 후착이 참 깝깝한 녀석들만 나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좀 어렵습니다. 후착에서 어떤 놈으로 붙여야 될지 좀 고민이 많이 되는 상황이지만, 최근 복귀로 보면은 6번마 슈퍼 빅터가 이 정도 편성에서는 좀 해볼 만한 그런 상황으로 봅니다. 일단 직전에 7월 13일 경주에서 1700에 대한 거리 적응력을 보였는데, 직전에 말 타는 거 보니까 좀 무리하다시피 외곽 전개를 풀어가더라고요. 근데 그 이유는 6월 16일 경주에 있습니다. 그때 인기 9위였을 때 3차까지 올랐잖아요. 결국 재결에 불려갔어요. 재결에 불려가서 왜 갑자기 말이 이렇게 잘 떴냐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최대한 외곽에서 최대한 앞선에 붙여보려고 했다. 그랬더니 3차까지 뛰더라. 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동화가. 그리고 직전에도 그런 내용으로 탄 거죠. 그러니까 좀 거리 손해를 보더라도 최대한 앞전에 좀 붙여보려고 하다가 전개 상황이 좀 무리가 온 겁니다. 그리고 1700 첫거리 도전에서도 그 정도 뛴 거면 나쁘지 않은 성적이었다. 그래서 6번마 슈퍼 빅터는 요거는 다시 한번 실전 만큼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번마 선사인트급을 놓고요. 1번 놓고 후착권에서는 6번마 슈퍼 빅터를 1번 6번을 기본 막건으로 공략하는 레이스입니다. 6경주입니다. 국선마 5분 1300m 별정 비영 경주, 연령 오픈 경주입니다. 짭짤한 배당을 노리고 공략하는 중반부 승부 경주입니다. 8마리 단초란 편성인데요. 근데 혼전이고 난타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8번마 플라잉 헤라 한 마리 정도는 지울 수가 있어요. 최근에 보여준 내용이 전혀 없기 때문에 8번은 지울 수가 있는데, 그 외에 나머지 7마리 모두가 이 정도 편성에서는 자력 승부를 노려볼 수 있는 전력이 아닌가. 그만큼 혼전이고 난타전이 예상이 됩니다. 어찌 보면 좀 까다롭게 느껴질 수 있는 경주인데요. 이렇게 좀 까다로운 경주를 굳이 승부처로 노리고 들어가는 이유는 놓고 때릴 충마에 대한 자신감이에요. 자, 확실하게 놓고 때릴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혼전이기 때문에 적중이 됐을 때 배당은 두둑하게 나와주는 상황입니다. 아마도 배당팔의 머리로 팔린 마필이 7번마 PK전사가 아닐까 싶어요. 직전에 뛰었던 내용은 정말 좋았잖아요. 안쪽에서 늘 푸른 캣이 선행을 하니까 그 선행마 보내주고 바로 외선에 붙여놓고 들어가면서 두 마리가 앞선에서 계속 비비다시피 전개를 끌어간 거죠. 그리고 결승선에서는 늘 푸른 캣을 넘어가면서 대가리까지 쳤어요. 그렇게 뛰면 여기서는 뭐 또 된다고 봐야죠. 자, 문제는 조건 자체가요, 직전보다 좋지가 못합니다. 일단 부담 중량이 5kg가 늘었고, 또 경주거리가 1300으로 늘었고, 또 무엇보다도 직전보다 발빠른 마필들이 여러 마리가 더 있어요. 직전에는 늘 푸른 캣 한 마리만 상대하면 됐는데, 오늘은 안쪽에 발빠른 마필들이 몇 마리가 더 보이거든요. 그래서 7번 PK전사가 과연 직전처럼 그렇게 외곽 선입을 깔끔하게 전개를 끌어갈 수 있겠느냐, 그거는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배당판에 아마 머리로 팔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 지금 PK전사를 버리진 않습니다만 여기서 강축으로 인정은 안 해요. 자, 놓고 때릴 마필, 강민의 승부지 관리 마필입니다. 인기도에서 살짝 비껴 있어요. 한 4위권 5위권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 여기서는 뭐 무조건 오는 마필입니다. 경주거리가 1300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무조건 놓고 때려야 되는 강민의 승부지 관리 마필이 있고, 7번마 PK전사와 동반 입상하더라도 배당은 뭐 중배당은 충분히 나와줄 수 있는데, 7번마 PK전사가 외곽 삽질을 하다가 깨져버리면 이거는 뭐 대박으로 엮일 수가 있어요. 출전 도수가 몇 마리 되지 않아도 중고배당에 충분히 나와줄 수 있는 편성입니다. 그래서 6경주는 강민의 승부지 관리 마필 대가리로 놓고 중고배당 압축 승부 막건 진하게 챙겨 먹겠습니다. 7경주입니다. 혼합사군 17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접전 편성입니다. 어떤 놈을 대가리로 놓고 때리냐가 관건인데요. 먼노 기수의 3번마 빅토리킹이 아마도 배당팔의 머리로 팔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직전 경주는 순군전이었고 1700 척거리 도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착순권까지 왔는데요. 경주 내용이 나쁘질 않았어요. 그 전에 6월 15일 경주에서 대가리 쳤을 때와 또 4월 7일 경주에서 2차 입상을 성공했을 때 보면 선두권 외곽, 그러니까 선행마 외곽을 이렇게 압박하고 들어가면서 모래를 맞지 않는 전개를 풀어갔던 녀석이거든요. 근데 직전에 보니까 안쪽 2번 게이트에서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모래에 대한 반응이 전혀 나쁘질 않았거든요. 그리고 결승선에서 다시 치고 올라오면서 끈기도 보였고, 그래서 4번마 빅토리킹은 뭐 더 띄워줄 수 있는 잠재 능력이 있습니다. 다만 오늘은 부담장이 지금 2kg 늘어나 있다는 부분, 그리고 직전보다 페이스는 좀 더 빨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9번마 불의 명곡이 순군전이긴 합니다만 예전에도 이걸 한번 승부로 40배가 넘는 배당을 때려 먹었던 좋은 기억이 있고, 직전에도 고배당으로 노렸던 녀석인데요. 결승선에서 이렇게 승부가 붙으면 지지 않으려는 그 근성이 대단합니다. 직전에도 보니까 선두권 뒤에 바짝 붙여가면서 마지막까지 좀 쥐어짠 느낌이긴 했습니다만은 끝까지 근성을 보였죠. 그래서 9번마 불의 명곡이 승군전이라도 동일거리 1700m는 관심권으로 가져갈 마필이고요. 5번마 슬링스톤이 문성 기수가 제한장이 올라왔는데 역시 1700에 대한 경쟁력은 충분하죠. 직전에도 선두권 외곽 전개를 풀어가면서 끈기 있게 입상을 한 겁니다. 다만 이 마필도 역시 몰에 대한 검증은 되질 않았어요. 그래서 편안하게 선두권 전개를 풀어가야 되는 그런 전개 상황의 숙제가 있고, 오히려 안쪽에는 1번마 투게더 허그가 직전에 깜짝 고배당을 터뜨렸는데 직전에 뛰는 내용을 보면 이게 어부지리가 아니거든요. 이 투게더 허그라는 마필이 끌려는 악벽이 굉장히 심했던 마필이고, 그리고 데뷔 초에는 뭐 선행을 했던 마필이죠. 뭐 선행 선입으로 뭐 1700을 뭐 연투를 때리기도 했던 마필입니다. 근데 결정적으로 끌려는 그 악벽 때문에 지풀에 지쳐서 쓰러지는 스타일인데, 직전에 뛰는 내용을 보니까 스타트부터 그냥 뒤로 붙들고 늘어져요. 그러면서 꾹 눌러놓고 있는데 결승선에서 치고 올라오는 그 걸음발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결승선 진로가 좀 막혔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틀어서 나오면서도 입상을 한 거기 때문에 1번마 투게더 허그는 이제는 끌려는 악벽이 완벽하게 제어가 되는 모습이라서 투게더 허그는 더 뛴다고 봅니다. 1번 게이트를 잘 뽑았고, 누가 선행을 가든지 간에 최적 전개를 풀어갈 수가 있고, 투게더 허그가 뭐 기본 스피드는 여기서 뭐 선행 나서도 아무런 이상할 게 없는, 원래 이게 선행마거든요. 투게더 허그는 선행 선입이 다 된다. 이 편성에서는 강하게 읽어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인기 많은 4번마 빅토리킹, 뭐 슬링스톤, 뭐 불의 명곡 이런 마필이 팔리겠습니다만은 좀 더 강하게 읽어줄 마필은 1번마 투게더 허그입니다. 1번마 투게더 허그. 우선 관심 많은 1번마 투게더 허그를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8경주입니다. 국선마 5군 1300m 별정 비용 경주 연령 오픈 레이스입니다. 아까 6경주와 분할이 된 편성이에요. 8마리 단촐한 출전인데요. 뭐 배당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편성은 아니고 최대한 구멍수를 압축해서 공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현종 기수 6번마 금아이크미가 배당팔의 머리로 팔리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직전 경주에서 강민이 실전 막건 아주 강하게 추천드렸는데 현장에서 배당판 바람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불었던 녀석이죠. 6번마 금아이크미는 직전에 12번 게이트에서 강하게 몰아서 대하시로 선행을 뽑아 나섰는데 8마 신차 압승을 거뒀어요. 그런데 6번마 금아이크미는 단순한 선행만은 아닙니다. 쫓아가도 되는 마필이죠. 5월 5일 경기를 보면 그때 3콘에서 외곽으로 좀 삐지면서 또 결승선은 내줄을 기대면서 전개가 깔끔하지 못했던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직전에는 아예 선행을 뽑아 나섰는데 선행을 나서니까 괴력을 보이더라고요. 동일거리 1300m고요. 6번마 금아이크미가 다시 한번 여기서 선행을 노려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선행이 아니라도 이제는 이 정도 편성에서는 입상권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마필로 봅니다. 그래서 6번마 금아이크미가 배당판에 머리로 팔리는데 요거는 꺾지 않습니다.
6번을 중심으로 후착을 찾는 경주로 보고 있습니다. 1번마 페더라이트가 1번 게이트에서 편하게 선행을 해야 더 뛸 수 있는 마필입니다. 쫓아가는 전개로는 어느 정도 한계치가 드러났다,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직전에도 그 전에도 정말 잘 타고 깨졌던 그 내용이 전부라고 보고요. 오히려 2번마 아마로네 같은 마필이 직전 경주에서 의외로 막판 뚝심을 보였는데 1300m가 적정거리예요. 4월 7일 경주도 보면 뭐 착차가 크긴 했습니다만 마지막에 결승선에서 치고 올라오는 그 끝걸음이 날카롭게 살아 있었죠. 그래서 2번마 아마로네 같은 마필이 오늘 이 정도 편성에서 충분히 한번 들이대볼 만한 상황이고, 3번마 송암바비가 6월 9일 순군전에 폐출혈이 났어요. 폐출혈 2회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직전에는 뭐 의지 자체가 없었습니다만 오늘 이 정도 편성에서는 선두권에 묻어가는 전개가 가능합니다. 자, 3번마 송암바비도 실전 막건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6번마 금아이크미를 놓고 가는데요. 6번 놓고 후착을 찾는 경주인데 2번마 아마로네와 3번마 송암바비, 6 놓고 2번 3번, 6 놓고 2번 3번은 기본 막건이 되겠습니다. 9경주입니다. 국산마 4군 10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짭짤한 배당을 노리고 공략하는 중후반부 추천 경주 승부 레이스입니다. 8마리 단촐한 편성이고요. 얼핏 보면은 이 인기마 저배당처럼 꼬시는 레이스예요. 근데 꼼꼼하게 경주 내용을 분석해 들어가 보면 쉽게 저배당으로 끝날 레이스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주 거리가 1000m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경주에서 팔리는 인기 마필들이 대부분 지금 1200, 1300을 뛰었던 녀석이고 오늘은 경주거리가 1000m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줄어든 경주거리는 상당한 변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외곽 게이트 문세영의 8번마 IBS 퀸이 직전에도 큰 착차 없이 가능성을 보였고 최근에 꾸준한 걸음을 보여주고 있고 문세영 기수로 안장을 보강을 했기 때문에 아마도 배당판에 머리로 팔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8번마 IBS 퀸은 여기서 충막감이 아닙니다. 8번마 IBS 퀸이 갖고 있는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오늘은 8번마 IBS 퀸을 충마로 인정이 안 됩니다. 오히려 최근에 보여준 액면이 없는 마필들 중에서 1000m이기 때문에 여기선 1000m이기 때문에 무조건 강하게 노려야 되는 강군의 승부지 관리 마필이 한 마리 나와주고 있는데요. 인기도에서 살짝 좀 비껴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인기도에서 살짝 비껴 있는, 하지만 1000m에서는 무조건 강하게 읽어줘야 되는 강군의 승부지 관리 마필을 대가리로 놓고 때릴 겁니다. 대가리 놓고 때리고 8번만 IBS 퀸과 동반 입상하더라도 중배당은 충분히 나와줄 수 있는데 8번 IBS 퀸이 부러지는 상황에서는 이거는 중고배당 막건이 충분히 엮일 수가 있어요. 출전 도수는 8마리 단천하지만 쉽게 저배당으로 끝날 레이스가 아닙니다. 화끈한 배당, 두둑한 배당 제대로 때려 먹겠습니다. 10경주입니다. 국산마 5군 10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중배당 압축 막건을 공략하는 현장 추천 경주입니다. 최대한 현장감 살리면서 깔끔하게 챙겨 먹도록 하겠습니다. 외곽 게이트 9번마 탁트인이 데뷔 이후에 2연타를 때리면서 상승세가 좋아요. 직전에는 6번 게이트에서 선행을 나서면서 대차로 압승을 거두었고 6월 15일 데뷔전에서는 초반에 좀 힘을 쓰고 선행을 갔어요. 그리고 계속 압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넉넉하게 2착을 차지하는 모습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고마 탁트인이 상승세가 좋아요. 그래서 배당판에 머리로 팔릴 상황인데요. 한 가지 조심스러운 부분은 아직까지 모래 검증이 되질 않았죠. 주행심사 때도 선행을 갔고 두 번의 실전에서 선행을 하면서 모래에 대한 검증은 되질 않았습니다만 강분이 9번 탁트인은 이렇게 하위권에서 놀 마필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단순 선행마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혈통적 기대치도 상당해요. 지금 1군에서 단거리에 잘 뛰고 있는 이 골드뮤직이라는 마필이 있잖아요. 원래는 51조 소속이었는데 51조 이제가 깨지면서 19조로 지금 마방이 이적이 돼 있는 마필인데 단거리에 굉장히 강한 1군 마필, 그 골드뮤직의 동생입니다.
혈통적 잠재력도 상당하고 또 생김새도 좋고 띠는 이 주법을 보니까요. 이거는 이렇게 하위권에서 놀 말이 아니에요. 지금 승군전이라도 모래 검증이 되지 않았더라도 외곽 게이트라도 9번 탁트인은 다시 한번 강하게 읽어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9번을 놓고 후착을 압축을 하는 경주인데요. 문제는 지금 후착에서 팔리는 인기마 정말 불안하게 보고 있습니다. 정말 불안한 인기마가 여기서는 좀 등 떠밀려서 팔리는 그런 분위기가 되고요. 그리고 최근에 보여준 액면이 없기 때문에 전혀 주목을 받지 못할 복병마가 또 몇 마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9번마 탁트인을 배팅의 중심에 두고 공략하더라도 후차권에서 이변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레이스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일 배당 상황이 문제가 될 텐데요. 최대한 현장감을 살리면서 갈 텐데요. 저배당 아닙니다. 이거 뭐 깜빡이 인정이 안 돼요. 두둑한 배당, 중배당 압축 승부 맞건 제대로 때려 먹겠습니다. 11경주입니다. 혼합상군 1800m 별정 B형 경주입니다. 배팅 강도 올려서 강하게 노리는 토요일 마지막 메인 하이라이트 승부 경주입니다. 이변 가능성 상당히 조심스러운 난타전 편성입니다. 철저하게 중고배당 막건을 노리고 들어갑니다. 안쪽 게이트 1번마 대군천하가 1번 게이트를 잘 뽑았어요. 먼로 기수가 제한장이 올라왔고 단독 선행을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1번마 대군천하가 배당판에 올 머리로 팔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1번마 대군천하는 여기서는 놓고 때릴 충마가 아닙니다. 물론 조건 자체는 직전보다 좋아진 건 사실이지만 이 대군천하는 여기서 강축이 아니에요. 6월 23일 경주에서 인기 3위로 팔렸을 때에 그때 배당판 바람이 엄청 불었는데 강민이 완전하게 삭제 처리했던 녀석이고 5월 19일 날도 인기 1위로 팔렸을 때 정말 불안한 내용을 말씀드렸던 마필 아니겠습니까? 1번마 대군천하가 갖고 있는 치명적인 약점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1번 대군천하는 배당판에 올머리로 팔리지만 충마로 인정이 안 됩니다. 자, 여기서 놓고 때릴 마필은 따로 있죠. 최근에 복귀가 꽉 잡혀있는 마필인데요. 오늘 1800 경주 거리에서는 안 빠집니다. 조건 자체로 놓고 보더라도 1번마 대군천하보다 불리할 게 전혀 없어요. 승부지 관리 마필 대가리 확실하게 서놓고 때리고요. 1번마 대군천하도 배팅권에는 가져갑니다만 주력으로 공략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오히려 복대복 막건이 엮여서 들어가면서 두둑한 배당으로 마무리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11경주 메인 승부 경주는 화끈한 배당, 두둑한 배당입니다. 기대를 많이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8월 17일 토요일마 이슈 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경마팬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강민은 잠시 후에 일요 경마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